내가 도와주지. 대신 계속 진실을 말해. 고성이가 어떤 여자인지. 그날 슈울츠 그룹 회장실에서 이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오빠, 내가 살려줄게. 최고 수준의 의료 지원. 그리고 성재 일도 내가 밀어주지. 며느리로 오는 것도 환영하네. 그 대가로 요구된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한 여자를 여론 속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 고성희의 원래 자리, 밑바닥 인생으로 원위치 시키는 것. 그날 이후 이수빈의 유튜브 조회수는 폭발했고 슈울츠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26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계속해도 좋다는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빈의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슈울츠 그룹 회장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은 책상에 앉아 태블릿으로 이수빈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요. 채널 구독자가 벌써 8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 제목은 슈울츠 그룹 회장 부인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였고 조회수는 불과 3시간 만에 5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박진석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이수빈은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무척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슈울츠 그룹의 장남 박성재 씨와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슈울츠 그룹 박진석 회장님, 고성희 씨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이수빈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사문TV에 출연해서 박진석 회장님을 거짓으로 폭로한 고성희 씨, 그분의 진짜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속 이수빈은 구체적인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고성희 씨는 재벌가 슈울츠 그룹 회장과 결혼하려고 살아있는 딸 사망 신고하고 자신이 낳은 우진이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배다른 아들인 성재 오빠를 교묘하게 기죽여서 키웠습니다. 이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명품백이요. 고성희 씨 드레스룸에는 에르메스, 샤넬 백이 수십 개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앞에서는 저는 소박해요. 명품 같은 거 관심 없어요라고 연기하셨죠. 박진석은 영상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수빈은 영상 속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원피스를 입은 이수빈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서 있었는데 박진석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절박한 것을 읽었습니다. 자네 영상 덕분에 여론이 많이 돌아섰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주가가 2% 올랐어. 고성이 그 여자가 사문TV 나가서 떠들어댄 후로 5% 떨어졌었는데 말이야. 이수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제가 본 진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고성희 씨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박진석은 이수빈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재벌 그룹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속내를 꿰뚫어봤던 그였습니다. 이수빈의 눈빛에서 그는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박성재에 대한 미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자네, 성재를 아직도 좋아하나? 박진석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수빈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시선을 내리깔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다시 오빠 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박진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50층 회장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친오빠 말이야.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AP그룹 이지혁 대표. 심장이 안 좋다고. 이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석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이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왜 그 영상을 올렸는지 알아.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성재에 대한 마음도 있겠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자네 오빠를 살리고 싶어서지. 안 그런가?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뻔한 사람이었나 봐요. 박진석은 예상외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뭐가 뻔해?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야. 자네 오빠를 살리고 동시에 성재 곁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든 거잖아. 일석이조 아닌가? 이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내가 도와주지.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오빠, 내가 살려줄게. 최고 수준의 의료 지원해줄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성재 일도 내가 밀어줄게. 자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는 것, 내가 적극 환영하네. 이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세요? 이수빈의 대신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네가 할 일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알려줘야 해. 고성의 그 여자가 얼마나 거짓된 인간인지 세상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말이야. 이수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그리고 박성재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이수빈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법무팀 상무야. 자네한테 필요한 자료들 다 제공해 줄 거야. 고성이가 명품 쇼핑한 영수증, 비자금 모은 증거들, 우진이한테만 돈 쓴 기록들. 다 있어. 이수빈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지혁 오빠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재 오빠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수빈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 슈울츠 그룹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네. 계약금은 1억, 연봉은 2억으로 하지. 어째? 이수빈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빈은 자신의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형 스튜디오였지만 촬영 장비만큼은 최신형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구독자 80만 명의 유튜버답게 링라이트, 고급 카메라, 마이크 등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카메라 앞에 앉아 대본을 펼쳤습니다. 박진석의 법무팀에서 보내준 자료들이었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들을 열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고성이가 26년간 쓴 명품 쇼핑 내역, 고급 레스토랑 식사 기록, 해외여행 경비,
모두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걸 다 영상으로 만들라는 거네. 이수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성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을 몰락하게끔 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성재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우진 씨랑 비교당하고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 거. 그건 사실이잖아. 이수빈은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붉은 불이 들어오고 그녀는 화면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수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고성희 씨가 26년간 슈울츠 그룹에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상 촬영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수빈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2025년에만 명품백을 17개 샀어요. 가격이 한 개당 평균 1천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는 저는 소박해요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녀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우진 씨 유학 비용으로 5년간 10억 원을 썼어요. 그런데 성재 오빠 유학 비용은 3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했을까요? 영상 편집까지 마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를 때 이수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고성희 씨가 26년간 쓴 돈의 진실 영수증 공개합니다였습니다. 업로드하고 10분도 안 돼서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명품 중독자네요. 성재 씨 너무 불쌍하다유. 역시 재벌 부인들은 다 거짓말쟁이. 이수빈님 용기 있으시네요. 응원합니다. 조회수는 1시간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수빈의 구독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늘어나 9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자신의 방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수빈의 최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영상 속 이수빈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고성희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말들이 거짓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자신보다 우진을 더 챙겼고 항상 차갑고 온기 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이수빈이 왜 갑자기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재는 이수빈과 사귀면서 그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빈이가 왜? 성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을 보니 이수빈이 서 있었습니다. 성재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어떡해? 이수빈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들어가도 될까?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수빈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수빈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성재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성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수빈은 손을 꼭 쥐고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영상들 봤어? 봤어. 성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이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해? 성재는 한참 동안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지. 엄마가 그랬던 건 사실이니까. 이수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치? 나도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한 거야.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왜? 성재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수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성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긴, 나 아직도 오빠 사랑해. 성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수빈의 고백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이야. 이수빈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진 거 내가 너무 후회했어. 오빠가 힘들 때 내가 곁에 없었던 거 오빠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그때 뭐 했어?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잖아. 성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성재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 오빠 곁에 있고 싶었어. 이수빈이 일어나서 성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성재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진심이야. 나 오빠 행복하지 않은 게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야. 고성희 씨가. 아니, 오빠 엄마가 오빠한테 한 짓들, 가족들에게 한 짓들, 친딸을 버리고 다시 찾은 이유가 자기 아들 간이식 때문에라는 거를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성재는 이수빈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수빈아. 성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응, 진짜야. 나 오빠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도 만나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근데 자꾸 오빠 생각나더라. 오빠가 웃을 때, 힘들어할 때, 나한테 기댈 때, 그 모든 순간들이 그리웠어. 성재는 이수빈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수빈은 성재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성재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슈울츠 그룹 회장실. 박진석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수빈 씨 영상 조회수가 어제 하루 동안 500만을 넘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고성의 명품 2위에 슈울츠 그룹, 3위에 이수빈이 올랐습니다. 박진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군. 고성이 그 여자, 이제 꼼짝없겠어. 그리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박성재 부사장님 댁에 이수빈 씨가 방문했습니다. 새벽 2시에 나가는 것을 경비원이 확인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계획대로 되고 있군. 성재가 이수빈한테 다시 마음이 가는 모양이지? 그런 것 같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흡족해했습니다. 고성희는 여론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있고 성재는 이수빈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고성희 같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8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서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고성희, 넌 이제 끝이야. 박진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6년간 날 속인 대가를 똑똑히 치러라. 다시 너 자리로 가면 돼. 밑바닥 인생으로. 그때 박진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영났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아빠. 영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요. 몰라. 박진석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관심 없어. 아빠.
영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모텔에 계신다는 거 아세요?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그건 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6년간 비자금 모았으면 충분히 먹고 살 돈 있을 거 아니야. 영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도 이수빈의 영상을 봤습니다. 영수증들, 명품 쇼핑 내역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명품을 좋아한다는 건 영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재벌 회장의 부인이 명품을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아빠, 그건 영나가 말하려 했지만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 바빠. 끊는다. 박진석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나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벌 받을 일은 한 건 사실이고 쉽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지만 낳아준 엄마가 전국이 시끄러운 여론전에 휩싸이고 연락이 안 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나는 엄마 고성희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영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예요.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걱정돼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서울 외곽의 모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자신의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이수빈의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영상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고성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 당신 정말 철저하네요. 고성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수빈까지 매수해서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거군요. 고성희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 명함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사문 TV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변호사였습니다. 고성희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부인 명의 재산에 나 몰래 근저당을 잡은 것,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소송하시면 이기실 수 있어요. 고성희는 그때 변호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고성희 씨 같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요. 고성희는 명함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강민정.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송. 고성희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하나? 하지만 이수빈의 영상을 보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파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론까지 조작해서 자신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싸워야지. 고성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강민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고성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시작했으니
나도 끝을 볼 거예요. 고성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6년간 쌓은 모든 걸 걸고 싸울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이수빈은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고성이 친아들 간이식 속인 거는 박성재 후계자 자리 뺏으려 했던 것. 영상 속 이수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가 간이식이 필요했을 때요. 고성희 씨는 박진석 회장에게 비밀로 진행했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아프다는 걸 알면 후계자에서 밀려나니까요. 박성재의 후계자 자리를 뺏어야 하니까요.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조회수는 3시간 만에 200만을 돌파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진짜 독한 엄마네요. 박성재 너무 불쌍해 유유. 이런 엄마 밑에서 어떻게 컸을까. 박진석은 이 영상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완벽해. 이수빈 저 친구 정말 잘하는군. 그날 저녁 고성희는 강민정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담은 3시간 넘게 이어졌고 강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근저당 무효 청구 소송,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수빈 씨 영상들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수 있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소송 준비해 주세요. 강 변호사는 고성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성희 씨, 이기실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성희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슈울츠 그룹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한도 없는 카드를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허름한 모텔에서 자고 200만 원으로 연명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고성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날 밑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면 나는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끌어내릴 거예요. 고성희가 모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고성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성희 씨?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문TV PD입니다. 혹시 한 번 더 출연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수빈 씨 영상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성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촬영할까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성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박진석과 이수빈이 여론을 조작한다면 자신도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모텔방으로 돌아온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고성희, 너는 할 수 있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26년을 버텼잖아. 이것도 버틸 수 있어. 한편 박진석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감히 날 건드려. 네 무덤을 너가 팠다는 거를 기억해?
원래 자리로 원위치 시켜줄게.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깨운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